입법고시 후 평생을 국회 전문가, 국회를 확 바꾸겠습니다. 상주의 자손 문경의 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년 제22대 국회 선거 상주시 문경시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하는 박용수입니다. 지난 9월 7일 저는 이미 경상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국회의원 출마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 상주시 브리핑센터에서 저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도 다 지나가는 연말, 이렇게 바쁜 시간임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상주의 자손 문경의 아들이라고 했는데요. 저희 선대는 원래 상주시 사월곡면 덕담리에 살았고 지금도 그곳에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교 선생님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문경시 여러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주에 선산이 있어 모든 선조와 또 부모님을 그곳에 모셨기 때문에 기꺼이 상주의 자손 문경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1991년 국회 제11회 입법고시에 합격하여 경력 대부분을 국회에서 근무했습니다. 지난 2007년 때는 당시 대구광역시 산격동에 있던 경상북도 도청에 국회 협력관으로 국회와 관련된 우리 도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도는 도청을 이전하기 위하여 막바지 준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고 체계적인 도청 이전을 위해서 도청 이전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낙후된 우리 동해안 지역 개발을 위한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여러 비수도권 지역과 연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경북 북부 지역의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상주에서는 경천대 관광지 개발과 공금지 보건 정비 사업 및 상주 향교 정비 사업을, 문경에서는 문경 세제와 진남교반 주위의 유적지 개발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가 김관용 지사님이 계셨고 이철우 현재 지사님은 정무부사로 계셨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2015년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 예산 확보에도 주력했습니다. 결국 국방부 예산과 별도로 문체부와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200억 원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성장 동력을 총동원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상주 문경 상주 시민 여러분, 내년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국회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고 극도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현재와 같은 국회를 바꿔야 합니다. 국회는 의회 주의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잘못된 관행은 없애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5가지를 간추려 내겠습니다. 첫째,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없애겠습니다. 이 특권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특권을 남용하고 왜곡하는 경우에는 보장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도 죄가 있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둘째, 거리에 항상 걸려있는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 법 개정은 전형적인 입법권 남용입니다. 5개 광고물법을 심사할 당시 거의 모든 의견이 현수막 게시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원래 최초의 법대로 하여 거리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셋째, 정치인의 출판 기념회를 금지해야 합니다. 출판 기념회 문제는 그동안 국회에서 정치개혁 차원에서 계속 논의되어 왔습니다. 현대는 IT 시대, 초고속 인터넷 시대입니다. 긍정적인 면보다는 어두운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넷째, 대화와 타협을 통한 품격 있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 여야당은 우회주의를 짓밟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원래 상호 간의 입장을 존중하고 타협해서 합리적인 선을 지향하는 과정입니다. 다섯째, 의원 윤리 의식을 높이고 자질을 향상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더욱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선거에서 유권자들께서 문제되는 의원들을 걸러주시는 겁니다. 이 5항목은 앞으로 제21대 국회가 진행해 나가야 할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 5가지 항목을 이번 선거에서 저희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겠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30년 가까이 됩니다. 이번 출마도 이제까지 고뇌의 결과입니다. 이제 직접 국회를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5항목은 국회를 확 바꾼다고 하는 제가 선거 공약입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상주 문경 상주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 지역 문제입니다. 상주시, 문경시 두 도시 모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이척 많습니다. 현재 우리 앞에는 모든 농어촌 지역처럼 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 소멸이라는 그림자가 숙명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현재 상주시에서는 통합신청사 건립 문제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및 대구 군사시설 유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경시는 대학과 기업을 유치하고 새로 생겨나는 중부 내륙 고속철도와 관계된 역세권 개발 사업과 연계한 신도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중부 내륙 고속철도 사업은 제2의 경부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조속히 건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에 김천까지 연결하는 예산 확보와 함께 서울까지 접근성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업무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된 여야 의견을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조율하여 원만하게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 전체 의사가 결정되고 최종적으로 국가의 법률과 예산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정책이나 예산에 대해서 저 박용수에게 맡겨주십시오. 책임지고 수립하고 따오겠습니다. 존경하는 상주 문경 상주 시민 여러분,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회의원과 지역단체장 사이에 호흡이 잘 맞아야 됩니다. 서로 문제가 있으면 그 피해는 모두 지역 주민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례를 눈에 봤습니다. 저 박용수, 강영석 상수시장님과 국회 근무 시절부터 배웠습니다.
지금 또 뵙습니다. 신영국 문경시장님 소통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을 다니다 보니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각 지역마다 필요한 현안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리해서 앞으로 세부적인 공약사항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상주 문경 상주 시민 여러분,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의석 가반을 차지해서 국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국회를 건전하고 생산적인 기관으로 확 바꾸겠습니다. 저는 상주의 자손 문경의 아들입니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여러분의 힘든 삶 속에서 여러분의 손과 발 역할을 기꺼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도와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분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소식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예. 제가 드릴 게 많은데 다른 분들 먼저 하시면 제가 이따가 예, 그렇게 하시죠. 쓰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상주 이웃뉴스 임경식 기자입니다. 예. 국회에서 오래 근무하셔가지고 문제의식이 있던 깊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회에 오래 근무하셔가지고 예. 국회 관련된 문제의식도 깊은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도 보도자료를 준비한 내용을 보면 국회한테 특권을 제한하는 부분이 좀 눈에 띄는데요. 예. 그거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5가지 제시한 공약 중에서 가장 먼저 입법안을 만들고 싶은 거를 고른다면 어떤 걸 제시하고 싶으세요? 그거는 둘째와 셋째입니다. 정당 현수막을 지금 게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설명드렸다시피 작년 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분이 발의를 했습니다. 또 찬성하는 분들이 전부 다 지금 거대 여당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사 과정에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또 행정자치부 선관위 모든 기관에서 이거는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 행정기관이 좀 그 법에서 규정할 현수막을 걸 수 있는 데가 3,800여 개가 됐습니다. 4,000개가 됐습니다. 그거를 정당만 걸더라도 4,000개, 3,800개가 되고 정당이 우리나라 등록된 정당이 40여 개입니다. 지금 표출이 안 돼서 그렇지. 그 정당이 다 건다고 하든지 안 그러면 또 지금도 보면 정당에서 몇 개씩 걸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완전히 현수막 천지입니다. 아이들이 길 가다가 넘어지고 신호등이 자전거 오는지 안 보여서 다치고 너무나 정말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앞으로 이거는 5개 강제물 제가 정식 명칭은 5개 강구물 등의 관리와 5개 강구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여기에 그 조항을 정당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저는 확실하게 내겠습니다. 그거를 대다수 국민들이 다 원하고 있고 해서 그거는 꼭 실현시키고, 세 번째 출판기념회 우리 지역에서 많이 해서 사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 기자회견을 안 한 게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그 두 가지는 입법사항이고, 처음에 부착특권, 면책특권 이거는 헌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이게 자율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법에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 개정을 하든지
지금 일부 정당에서는 지금 아마 등록할 때부터 불체포 특권 여기에 찬성하는 그 사인을 받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찬성합니다. 이건 없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좀 약간 뭐 윤리적인 문제라서 정말 그거는 저도 최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 드릴게요. 국회 특권 관련해가지고 선거제도가 지난 선거법 개정 이후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국회 특권 낮추기 위해서 선거법 개정으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선거법 개정은 정말 기술적인 겁니다. 이거하고 특권하고는 남관계가 아니 뭐 좀 있긴 있겠지만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좀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거라서 국회 특권하고는 별 저는 그 연관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 품격 있는 국회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거대 양당이 기생하고 있는 혐오 정치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까지 우리 다 뭐 한 2년 계속 보고 있는 이게 지금 우리 국회 현실 아닙니까? 네. 얼마나 국민들 정말 뭐 몸소리 칠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 국회에서 다수당은 국회를 정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수 여당이 돼가지고 야당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한다는 건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식상하게 왜 만듭니까? 국회에서 데모를 왜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의결을 해가지고 통과시키면 되는데 국회에서 학생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아무 힘이 없고 아무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 노동자들은 정말 데모를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권한이 센데 그런 사람들이 국회 안에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떤 입장이신지는 다 모르겠는데 국회 안에서 왜 그 단식 투쟁을 합니까? 세계 선진 국회 어디에서 누가 그 국회 안에서 단식 투쟁하고 이런 선진 국회에서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10대 어쨌든 8대 9대 세계 중심권에 들어있다고 하지만 이런 국회는 정말 우리 60년대만도 못한 국회입니다. 이런 것을 거기에 국회 운영 차원에서 앞으로는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어떤 걸 제시할 것인지 궁금한 거거든요. 이렇게 국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할 때 누가 그 반대하고 어떻게 액션 취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저는 액션 취할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 그 국회에서 많은 어떤 안들을 검토하셨으니까 예. 혹시 현재 추진되는 정부 사업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수정돼야 될 혹시 예산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예산 중에서 복지 예산이 최고로 많이 나갑니다. 복지 예산을 보면은 또 누수가 많습니다. 복지 예산을 좀 정비하도록 하고요. 또 이제까지 또 시민단체나 이런 데 나갔던 예산 이런 것도 한번 좀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이 아주 예산이 아주 쉬운 돈이 아니거든요. 정치인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무엇을 해주겠다. 무엇을 해주겠다. 자기 돈으로는 하면 누가 모릅니까? 그걸 왜 예산으로 다른 사람 국민 세금으로 그걸 합니까? 그런 거는 좀 자기 홍보용, 자기 업적용 그런 겁니다. 그런 거는 좀 지양하도록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질문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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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묻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대구 경북에는 공천만 받으면 국민의힘당 공천만 받으면 나무작대를 뽑아서 당선했고 전라도는 민주당 나무작대를 뽑아서 당선했고 예, 맞습니다.
지금 상경문경 사실 이거 다니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천 받을 그런 그 자신이 있습니까? 아, 예,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선거 구도를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이 좀 가반을 해서 좀 우리나라가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이런 그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뭐 엄격하게 부동산 띄었고 이런 게 다 정말 지난 정부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앞으로 국민의힘이 수도권에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2020년도에 우리나라 서울 의석수가 49개입니다. 수도권이 121개입니다. 그때 지금 국민의 전신 서울에서 8석인가 확보하고 수도권 121석 중에 17석 차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선거에서 163석 대 84석,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 이렇게 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여소야다가 된 겁니다. 지금 우리 지역이나 뭐 전라도도 마찬가지고 경상도도 마찬가지고 좀 유명하다고 하시는 분들, 인지도가 높으신 분들은 좀 자기 지역은 말씀 따라 누가 있어도 당선되고 국민의힘 정책 잘 추진합니다. 좀 넓은 데 가가지고 자기 역량을 과시하고 국민의힘 의석수도 좀 가져오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좀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앞으로 틀림없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정말 뭐 그동안에 저는 국회에서 근무한 제가 정책을 결정하는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국회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회 운영을 이렇게 개선했다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 지역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께서 이해를 해 주시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천은 제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보시면 돼요. 야, 예. 사실 국회의원이 이제 입법하고 그리고 이제 예산을 심사하는 역할을 주된 역할을 하잖아요. 실제로 의정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사실 지역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선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후보자분들이 지역 개발 공약을 약속하는 게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은 이제 나라와 국가의 큰 틀에서 정말 큰 구도를 그려셔야 되는데 보면은 우리 지역에 어떻게 뭘 하겠다, 지역에 뭘 하겠다 그런 사업이 정말 지역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 모든 지역에 보면 또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시의원들 계시고 그런 역할 분담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보면은 정말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둥지가 없고 지방에는 정말 먹이가 없다고 그럽니다. 먹이가 많은 상주시, 문경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